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진행되는 나메디텍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6,000원, DB금융 스펙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나메디텍은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용 레이저 체열기, 레이저 피부 미용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메디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레이저 체열기의 매출 비중은 40.78%, 최대 44.47%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낮을 때는 4.23%, 4.65%로 고르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레이저 및 기타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매출이 레이저 체열기보다는 고르지만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매출이 조금 줄었고 2024년 1분기에는 매출이 다시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나메디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은 고르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나메디텍의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 레이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모든 방향으로 발산되는 빛과 달리 직진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파장이 제각각인 자연광과 달리 한 가지 색상, 한 가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파장이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부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진성과 에너지가 강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점 등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손상받은 피부가 회복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레이저 치료 외에도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락셀 레이저란 피부 일부에만 매우 가는 레이저를 조사하여 수천 개의 미세한 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피부와 주변 피부는 자연 치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프락셀 레이저는 자연 치유 반응을 유도하여 주름, 흉터 등 제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메디텍의 제품은 프락셀 레이저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레이저는 앞뒤 거울을 반복하며 이동하며 출력을 높이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앞뒤 거울과 레이저 발생 장치가 한 방향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문제없이 레이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길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메디텍이 보유한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은 기존 레이저 발생기에 비해 길이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형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피부과에서 사용되던 대형 장비를 소형화하여 휴대용 레이저 체열기, 레이저 피부 미용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레이저 체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걸리시거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을 위해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혈당 측정기는 실제로 피를 사용하기에 피를 내기 위해 얇은 침, 바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바늘을 이용하여 피를 내는 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계속 상처를 내면서 굳은 살이 발생하고 지문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메디텍의 레이저 체열기는 바늘 대신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에 구멍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고통이 적고 약 1000도 정도의 높은 온도가 발생하기에 자연적으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나메디텍의 레이저 체열기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용도도 있지만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레이 라이트 버전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등록이 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지만 아직까지 판매량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평을 살펴보면 고통은 없지만 피가 잘 안 나온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을 이용하여 실험한 논문을 살펴보면 바늘에 비해 고통은 약 4분의 1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시도로 성공하는 비율은 78.7%이고 2번 시도 시 성공 비율은 99.3%였습니다. 1회 시도 시 성공하는 비율이 조금 아쉽지만 고통이 약 4분의 1로 매우 적기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레이저 체열기가 매우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혈당 측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한번 팔에 부착을 하면 약 10일에서 2주간 연속해서 혈당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 등장한 것입니다. 팔에 한번 부착을 하면 단순히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혈당 정보를 그래프로 볼 수 있기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면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혈당 측정기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라메디텍의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 미용기기인 퓨라셀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퓨라셀미로 검색을 하시면 신혜선 배우를 모델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에게는 최대 33만 원의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레이저를 활용한 기기는 초음파, 전자파 등을 이용한 기기보다 기본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3월부터 판매 중이지만 아직 후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 사용기를 찾아보려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제품 제공 및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로 실제 사용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판매가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메디텍의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인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2년보다 적자가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률은 손실 비율이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은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내재화하며 운영자금은 연구개발, 마케팅, 원자재 매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라메디텍이 신규 시설을 구축을 하면 생산량은 이전보다 2배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가동률은 채 20%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보다 5배 이상은 판매가 되어야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 가치를 산정하는 퍼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국내 상장사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이로닉,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원텍입니다. APR도 비교회사로 선정될 수 있었지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5개 회사의 퍼를 평균한 적용퍼는 25.32입니다. 지난 APR의 적용포는 이보다 조금 낮은 25.07이었습니다. 라메디텍의 비교회사는 APR의 비교회사에서 화장품 업체가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회사의 평균퍼인 25.32에 2026년 추정 단기수익 76억 700만 원을 곱해 1926억 원의 시가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눈 14,197원이 주당 평가가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0.54%의 할인율이 적용된 12,7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입니다. 라메디텍의 추정 수익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까지 적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0.5억 원, 2025년에는 36.3억 원, 2026년에는 76.3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레이저 체열기보다는 피부 치료 및 미용 목적 기기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부 치료 및 미용 목적의 제품을 살펴보면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모두 큰 폭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신제품 A가 출시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회비인 신제품 A는 올해 출시가 되고 2026년에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6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대회비인 신제품 A는 이미 테스트 판매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2년간 약 1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앞선 테스트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38개국에 판매했을 때 매출을 추정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피부 미용 시장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여 제품이 빠르게 쇠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제품 A도 2027년 이후에는 쇠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제품 매출은 2026년이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은 소형화시킨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체열을 위한 레이저 체열기, 피부 등 미용 관리를 위한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체열기는 주로 혈당 측정을 매일 해야 하는 당뇨 관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고통과 감염 위험을 줄이는 장점을 강조한 기기입니다. 하지만 체열 성공률이 완벽하진 않고 연속 혈당 측정기가 경쟁 상품인 상황입니다. 피부 등 미용 관리를 위한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매출이 29억 원인데 2026년에는 크게 늘어난 2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7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추정은 모든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신제품 A가 2026년 성공적으로 매출 피크를 찍어야 가능한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은 6월 5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7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중간인 6월 6일은 형충일로 휴일입니다. 휴일 기간에는 청약이 아예 진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B금융 제12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환불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라메디텍의 증권사 공식 상장 예정일은 6월 17일 월요일이고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DB금융 제12호 스펙은 공식 상장 예정일이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즉 라메디텍과 DB금융 제12호 스펙은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바로 다음 날인 6월 19일 수요일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국 제14호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의 동시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의 공모가는 수혜측 결과를 통해 희망 공모가의 밴드 상단 12,700원을 25.98% 초과한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278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11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허수성 차약 방지가 적용된 것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를 비교해보면 라메디텍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74%, 상단이 0.26%, 중간, 하단 미만에는 분포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6,000원을 초과한 분포도 무려 83.28%나 됩니다. 결국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8.17%, 수량 기준 9.93%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1.46%, 3개월이 5.16%, 1개월이 0.76%, 가장 짧은 2주일이 2.54%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라메디텍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부터 2024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이 9.61%인 거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진영, 메가터치보다 조금 더 높고 코셈, 워트, 사면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라메디텍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라메디텍은 경쟁률은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은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제가 적용된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이에이트, 오상헬스케어, 엔젤로보틱스, 노브랜드와 비교해볼 때 참여 기간수, 평균 참여 규모, 경쟁률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라메디텍의 수혜측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 및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에 1.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라메디텍은 총 직원수가 43명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1년 9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평균 급여는 약 4,928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4,562만원입니다. 라메디텍의 퇴사율은 21%, 입사율은 65%로 직원분들이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1인당 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주식수는 평균 약 379주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606만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금액으로는 52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배정 주식수의 절반인 16만 2,250주입니다. 최근 청약의 청약자 수가 40만 명 정도이고 최근 대신증권으로 진행되었던 한선 엔지니어링의 경우 청약자 수가 17만 2,465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균등 배정 주식수는 한 주가 되지 못한 0.9주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은 예전까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했어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청약기간 중에도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계좌를 개설하실 분들은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6,00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1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8만 원입니다. 이어서 라메디텍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은 확정된 공모가 16,000억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38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33.3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61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유통 가능 비율은 30.57%로 낮아지고 금액은 약 423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메디텍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2,7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 초반대였는데 공모가가 25% 상향이 되면서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도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이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4.92%, 일반 청약자가 13.17%, 국내 기관이 21.9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64.92%로 높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256억 원입니다. 라메디텍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금융 한 곳과 기타 주주 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분은 기타 주주 지분입니다. 라메디텍의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를 고려할 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주주는 소액 주주 중 일부 그리고 1% 이상 소유한 주주 중 일부가 매각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단가를 알아보면 2013년에는 625원, 2014년에는 1667원, 2017년에는 6736원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과 2022년에는 11,665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작년인 2023년에도 공모가보다 낮은 12,06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메디텍은 현재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선 2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된 건 5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상장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에는 아예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라메디텍은 임직원분들에게 주식 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3,000원, 4,400원, 9,332원에 부여를 했지만 상장 직후 의무보유 없이 행사가 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나 메디텍의 의무보유와 격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마녀공장, 퀄리타스 반도체, IMT보단 조금 더 많고 밀리에서제, 그린리소스, KNR 시스템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현대임스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메디텍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메디텍은 레이저 기술 바탕으로 체열, 피부 미용 관리를 위한 기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대신증권에게 공모 가격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의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APR은 나 메디텍과 비슷한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회사입니다. APR은 상장일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공모가를 하회할 정도로 하락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급상승을 기록하며 37만 9천 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APR은 흑자 회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화장품 회사와 뷰티 디바이스 회사의 주가가 상승세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한 노브랜드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매우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 비슷한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가 산정이 되었고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이 단점입니다. 나 메디텍은 DB금융 제12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각각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기에 DB금융 제12호 스펙과 청약을 나눠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도 갑자기 수급이 몰리며 7,080원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스펙의 주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DB금융 제12호 스펙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작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최대 청약 한도는 10만 주인 2억 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 메디텍은 큰 가치를 가진 회사로 보기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가 좋고 단독 상장입니다. 추가적으로 환매 청구권이 있고 상장의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둘 다 균등은 참여하시고 여력이 있는 분들은 나 메디텍의 5462을 활용하여 청약하신 후 남은 짜투리 자금을 DB금융 제12호 스펙에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청약 모두 환불일이 4일인 점이 제일 아쉬운 상황입니다. 나 메디텍은 상장일 공모가 16,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4,000원, 하한가 60%는 9,6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